소개시켜 드릴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를 잠깐 했는데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크진 않아요. 대충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이 재활할 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것만 설명드릴 건데 평소 필라테스에 대한 궁금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이 기구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리포머긴 한데 보통 우리 정식적인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콤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캐딜락의 이제 재활에서 필요한 요 스프링들하고 여기 그 프레임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리포머 두 개를 섞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캡포머라 그래서 아예 캐딜락을 달아놓고 밑에 리포머가 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따로따로 구매하면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한데 실제로는 리포머 따로 캐딜락 따로 하는 게 재활에 훨씬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재활에서는 리포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리포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그리고 여기 근에서 보시면은 여기 스프링을 이용해서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캐리지 여기 움직이는 기구 명칭이 캐리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한다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중력의 영향을 배제를 하고 이 스프링의 저항으로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들도 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환자나 이제 고객의 능력에 맞춰서 조절했을 때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포머의 또 다른 장점은 컨센트릭,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이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체중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물론 특정 운동 동작은 컨센트릭,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같이 할 수 있긴 한데 난이도를 좀 높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난이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게 리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필라테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구 필라테스? 자, 처음 하실 때, 처음 필라테스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뭔가요? 네. 호흡. 그렇죠. 필라테스는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호흡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우리가 평소 코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어가 필라테스 중에서 파워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단순하게 척추 주변에 있는 그런 길이 큰 그런 코어들 말고 목강을 정면처럼 놨을 때 TA 그리고 뒤에 보면 뭐지? QL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QL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파워하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미스터 오브리큐, 인터 오브리큐, 그리고 직근 그리고 위쪽에서는 횡격막, 아래쪽에서는 골반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육면체에 내 컨트롤이 조절이 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사지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몸에 여기서 안녕인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호흡을 가르칠 때는 이제 리포머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매트에서 먼저 가장 고객님들이 편한 상태에서 호흡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리포머로 넘어가는 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기구에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호흡을 가르칠 때는 맨 처음 매트에서 최대한 넓은 상태, 미오지가 넓은 바꾸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흡 말 나온 김에 호흡을 한번 제가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한번 경험해 보시고 있나요? 머리는 잡겠습니다. 보통은 기둥 상태에서 턱이 안 들리도록 기도 허브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숨 쉴 때 불편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괜찮으세요?
저는 최대한 누운 상태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펠빅이 컨트롤이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요근이나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해요. 무릎을 세울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발목 정렬과 무릎 정렬과 유두선 정렬과 어깨 정렬까지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또 필라테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정렬. 이 개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동선수들은 보통 이제 회전 운동이라든지 편측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 운동선수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동작에서도 내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파워하우스가 작동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금 더 제가 공부해봐야겠지만 그 부분만 취하고 정렬에 대한 개념은 이제 생각 안 하고 필라테스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자, 편안한 대치대 처음에 호흡 한번 들이마셨다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흉곽이랑 목광이랑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숨을 쉬게 됩니다. 흉곽 호흡 많이 숨을 쉴 때도 있고 목광 많이 쉴 때도 있고 필라테스 호흡은 요 편차가 크면 안 돼요.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옵니다. 요 차가 있더라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자 이번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어보세요. 그렇죠? 입으로 내뱉을 때는 입술을 오므려서 천천히 호흡을 좀 길게 내뱉어보겠습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렇게 두 번 할게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이렇게 동시 수축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아니고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치료사가 컨택을 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택 말고 컨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벨트 같은 걸로 그 이제 고무밴드, 루프밴드 같은 거 묶어가지고 요걸 밀어보세요라고 해서 텍타일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자, 척추를 바닥으로 붙여보세요. 자, 요 큐잉만으로도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펠빅 자체를 포스트레틸팅 시켜서 아랫배를 명치로 끌어당기는 요 큐잉을 요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허리 바닥 붙여주세요. 허리 척추를 바닥으로 붙여주세요. 자, 요때 주의하실 점. 엉덩이를 너무 과도하게 써서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펠빅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여기 복근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골반 근육, 다리 쪽 근육을 써서 호흡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 움직임은 최소화시키면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지 손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동시에 수축이 되는지 확인해 주십니다. 보통 요 단계까지 잘 따라오세요. 요 단계까지 잘 따라오시는데 이제 요 다음이 조금 관건이긴 한데 이 아까 제가 파워워스 얘기하면서 옆으로 좀 TA 쪽 여기를 컨트롤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보통 저는 이제 본인한테 손가락을 찔러서 여기를 밀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게 안 되면은 이제 수면된 사람한테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자, 들이마시고 자, 지금 모여보세요. 자, 내뱉으면서 옆구리가 빡빡하게 느껴지시죠? 네. 자, 요렇게 비례해 주셔야 요렇게 하니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옆구리 한번 밀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자, 지금 담임쌤 같은 경우에는 마디스크가 좋은 편이라서
금방 따라오시는데 환자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굳이 누워서 안 하셔도 되고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사이드 라인에서 시켜도 괜찮고, 저 사이드 라인에서 보시고, 사이드 라인 했을 때는 이제 머리 정렬, 여기 왼쪽에 수건에 맞춰서 척추중에 맞춰주신 다음에, 자 위로 밀어내세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밀어내보실까요? 저 3번을 밀어보실게요. 들이마시고,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밀어내보세요. 네, 요런 식으로 중력에 노출시켜서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요 두 가지만 완성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파워와서를 잡고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자 아까 배웠던 그대로 해볼게요. 이 호흡 간의 동작을 실시하게 합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파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포츠 선수한테 적용한다면 이 체간의 움직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 어떤 동작이든 부상의 위험성을 위험성 떨어뜨린 상태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만드는 게 이제 필라테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호흡할 때 포스테레케틱이 일어나면 그거 복직근을 또 당겨 쓰는 거 또 상관없나요?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이 움직임이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복직근도 활성화되긴 한데 보통 이제 아랫배 쪽으로 이제 그 익스터널 오블리큐 이쪽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파워에서 개념에서 복직근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요거는 복직근보다는 이제 익스터널 오블리큐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호흡이 왜 중요해요? 책에서 요거는 뭐 제가 논문 찾아보면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끝까지 가져가는 게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그 호흡에서 나오는 가스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두리뭉실한 개념,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스 교환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몸의 대사도 활발해지고 그런 뭐 생리적인 개념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필라테스 안 해봤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스트렝스 운동을 할 때 호흡을 내뱉으면서 힘을 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필라테스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포처를 취하고 할 때 힘을 줄 때 뱉으면서 아까 이제 코어의 힘의 스트렝스이 가해졌다가 또 빠지고 가해졌다 빠지고, 이게 이제 푸시 그러니까 지속 계속 24시간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그런 근력을 지금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라테스 또한 그런 레드모스를 타겟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코어 쪽에서도 이너 코어가 있고 아우터 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아우터 코어 쪽에 우리가 타겟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 이유가 이제 페인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24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티 그래비티 그런 머슬들 자체가 계속 과활성화 돼 버리면 그 자체가 또 이제 더 통증을 유발하니까 그거는 풀어주고 조금은 아우터 코어 쪽에 타겟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그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뱉으면서 힘을 줬다 풀었다를 하는 거는 우리가 24시간 계속 어떻게 보면 24시간 레드머슬 쪽 타겟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찬반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운동인 건 맞는데. 코어 모습을 좋아주는 거는 다 아는데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코를
일단 근육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필라테스나 그냥 걷기나 우리가 일상생활의 동작에서는 그렇게 과한 코어의 안정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내뱉으면서 TRA가 수축할 때 그 정도로가 또 충분한데 그래서 웨이트를 주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 정도는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내쉴 때 들이마셨다면 우리가 웨이트를 할 때는 들이마시면서 호흡 이제 이건 보통 뭐 브레싱 하기도 하는데 브레싱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힘을 주는 게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둘 다 같습니다. 무게를 들 때는 이렇게 배를 팽창시켜서 하는 AD 브레싱을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걷거나 할 때는 내면은 요거 ADIM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환자들은 이거 안 되고 ADIM부터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했던 보통의 저희는 그 방어가 아니라 통증이 앞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안 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기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는 거고 그거를 다시 더 안에 있는 것을 좀 쓸 수 있게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강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필라테스에서는 자꾸 내뱉어서 오빌크 그것을 자꾸 몸되게 쓰면 이걸 과연 TRA를 쓸 수 있을까? 이것도 버팁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의문이 좀 있어서 저는 둘 다 쓰라고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저 무게 있다 보면 부족하겠다 할 때 계속 보합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무게 들어야 된다면 무조건 벨트를 채워서 알아서 그거 줄 수 있게 하는 건데 필라테스에서는 아까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호흡하는 팽창시키는 거 예, 그거 내쉬처럼 이렇게 아랫배 힘을 주는 것까지 시킨다. 아니요, 아랫배까지 흡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참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동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간에 참아서 뭔가 이제 복압을 탁 주고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그거랑 조금 연장선인데 근력동원 순서를 조금 그러니까 그나마 좀 대중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법이 필라테스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제 겉의 근육, 이제 속의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전거 탈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페달도 밟을 때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거 중심 잡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앞에 뭐가 지나가는데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이게 한 번씩 이게 자동화로 돌아가면은 난이도 숙련된 사람들은 뭐 한숨 잡고도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밟고 지나가는 게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필라테스도 그 점에서 좀 이제 그거에 숙달되고 나면은 자전거 배우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이제 이 동원 순서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스트레칭하고 스트렝스의 비율을 타겟을 얼마 정도? 보통은 스트레칭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거의 7대3 정도? 스트렝스닝이라기보다는 이제 근육 조절의 느낌이 좀 강해요. 만약에 등 근육이 약하다 그래서 등을 이제 예쁘게 만들거나 근육을 더 붙인다는 느낌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이센트릭 이렇게 해서 근육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요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카디오바스큘라의 유산소도 카디오바스큘라 동작도 있긴 합니다만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제 뭐 헌드레드라든지 특정 보통 이것도 카디오바스큘러로 쓴다기보다는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의 개념 마무리할 때 이제 그 쿨다운의 개념 뭐 이런 느낌으로 쓰지 이 필라테스 자체를 카디오바스큘러를 더 높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동선수 재활할 때도 필요한 것만 필라테스가 뭐 필라테스 꼭 배워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만약에 이 선수가 방금 말했듯이 이제 부상률이 좀 높다. 요럴 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이지.
뭐 필라테스가 만능이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디스크, 막 급성인 디스크 있고 그러면은 일단 저는 무조건 레스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라고 만들어요.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통증이 좀 한 50% 정도만 잔존해 있거나 그랬을 때 일단은 페인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딩을 하기 위해서 큰 근육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큰 근육을 안 쓰고 작은 근육들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요런 느낌보다는 최대한 BOS 확보된 상태에서 매트 쪽으로 매트에서 이제 포지션 체인지 정도만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력이 올라오면 이제 스프링을 이용한 일단 자기 체중을 100% 실지 않는 그 운동으로 넘어가고요. 보통 하지 운동, 큐 운동 그리고 힙 운동. 근데 보통은 이제 햄스트링하고 요통 있으신 분들은 햄스트링하고 힙 쪽에 이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힐 컨택 할 때 이제 엉덩이에 힘을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브레이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햄스트링이랑 힙이랑 요거를 좀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 운동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풋바를 이걸 안 쓰고 풋바는 발 전체가 닿지 않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요 풋패드를 씁니다. 최대한 발 쪽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풋패드를 단 상태에서 재활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이제 요거를 빼고 좀 통증이 많이 줄어졌다 했을 때 이제 발 앞쪽, 중간, 뒤쪽 이런 식으로 해서 발 쪽에 들어온 정보까지 좀 셀렉티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재활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정통 필라테스는 체조 거의 뭐 이제 포커스가 환자라는 느낌보다는 무용수들을 가르친다는 느낌 있죠. 무용수들 재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정통 필라테스 그런데 요즘 이제 세대가 거쳐 나오면서 거의 재활 쪽으로 많이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프리 필라테스라 그래서 필라테스 들어가기 전에 동작은 비슷한데 난이도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크램쉘을 할 때 공을 끼우고 크램쉘을 한다거나 소도구를 이용해서 좀 난이도를 줄이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필라테스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시저라는 동작이 있긴 한데 시저, 트위스트, 트리라는 동작이 세 가지가 일단 제가 배울 때는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트리라는 동작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재활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들이마신 상태에서 팔을 먼저 올려주시고 그렇죠. 안 되네요. 하복근 유지하면서 V자를 그리는 그 동작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시그니처는 그 정도입니다. 요거 말씀하세요? 우리 보통 요거를 많이 씁니다. 이제 요거가 척추 분절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요거를 바로 쓰진 않고요. 이제 스탠딩 롤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턱 당기고 이제 척추 하나씩 분절을 인식하는 느낌이 있죠.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턱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고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흉추 이런 식으로 점점 알아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요 동작 응용을 해서 처음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전체 흉추를 딱 올려주고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잠깐만요. 자, 붙일게요. 자, 처음에는 들이마시고
자, 밀면서 고개만 숙여 볼게요. 예, 요런 느낌. 들이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가이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구두로 가이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턱 당기고 구부리고 자, 등 살짝 숙여주시고 들이마시고 자, 내뱉으면서 턱 당기고 자, 불어끈까지 한번 숙여 보실게요. 자, 배는 호흡 유지하시고요.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해서 이제 요주까지 분절 운동을 시키는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들은 보통 이제 풀링 동작들, 당기는 동작들에서 등 강화시키는데, 강화라는 느낌보다는 등 근육을 인식시키는데 많이 쓰이긴 합니다. 네? 스탠딩 자세에서 더 당길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통 우리 밴드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30% 되는 스트렝스닝의 요로 쓰는 게 이제 스프링이긴 한데 이게 강도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게 정형량화 돼가지고 탄성 개수를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회사마다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해서 이제 진할수록 강하다, 좀 이제 요런 밝은 색깔일수록 약하다, 요런 느낌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 필라테스를 환자들한테 적용할 때 가장 필요한 그런 케이스가 어느 쪽이 제일 가장 필요할 것 같다 생각? 아까는 작가도 말씀드렸듯이 급성기 때는 최대한 좀 휴식을 하고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이 통증 때문에, 이 남은 통증 때문에 몸의 컨트롤이 좀 안 되시는 분들, 바디 스키마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용하면 가장 잘 먹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절 운동도 이제 바디 스키마의 이제 바디 스키마 일종이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였을 때 몸에 대한 감각 인지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적용했을 때 가장 잘 먹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가랑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요가는 최대한 내 연부 조직을 많이 늘려가지고 약간 명상의 개념이 조금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신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사이콜로직한 부분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피지컬 부분에는 필라테스가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 운동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엄청 벌크업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벌크업은 되게 잘 돼 있는데 스트레칭이 안 돼. 스트레칭을 간과하고 계속 이제 근력만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이제 ROM이 적어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밖에서 덜 올라가고. 요가랑 이제 필라테스의 차이는 저는 호흡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요가 동작을 우리가 힘든 동작을 막 지탱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어도 오버 타이트닝이 걸려버리면 당연히 이제 더 이제 수축해버리니까 척추를 더 확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 필라테스의 그 밸런싱을 우리가 잘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게 7대3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스트렝싱보다 스트레칭이 이제 7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스트렝싱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 스트레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칭 간과하면은 제가 막 운동만 하면 벌크업만 되는데 결국은 근막이 다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기능적인 것들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피지컬 맵도 보면은 몸은 좋은데 우승 못하는 것처럼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밸런싱이 좀 된 게 이제 그나마 크로스핏 이쪽이 그나마 좀 된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필라테스를 적용한다면은 그 크로스핏도 이제 워밍업이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그런 이제 환자들 운동 워밍업 시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풀어줄 때는 이거를 충분히 이제 기계를 이용하니까 스트레칭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재활에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직원들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또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직원들 오늘 오신지 모르고 직원을 모아놓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필라테스에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요렇게 좀 약간 바꿔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체형 교정 이런 거를 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 뭐 스콜리오시스 이런 거는 저는 성인이 되면 정렬이 크게 바뀌는 건 어떠 생각하세요? 그리고 통증이 없으면 이렇게 얼굴 비대칭해도 사는데 큰 문제 없는 것처럼 통증이 증상 없으면 그걸 꼭 교정해야 되는가 하는 건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체형 교정에 대한 모르겠어요. 그걸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지 좀 약간 주입식의 영향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 배웠을 때 거기 강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스콜리오스는 완치는 없다. 만약에 완치가 있다면 그건 기능성 측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선천적으로 나오는 특발성 같은 경우에는 각도는 줄일 수 있으나 그거를 이제 유의미하게 이렇게 각도를 좀 쭉 펴는다는 거나 그는 이제 수술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세가 좀 달라지니까 그게 교정이 됐다고 그런 게 교정이 되긴 하나요? 펠빅이나 산후로 해서 틀어진 경우는 되게 유의미하게 교정 경우가 많아요. 산전산후는 이제 그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글쎄요, 이제 보통 필라테스에서 하는 말이 30회 정도는 해야지 이제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운동이든 30회 하면 이제 내 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꾸준하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동작이나 이 이제 운동법을 얼마나 꾸준하게 하냐. 제가 항상 주의하는 점은 모든 운동이나 모든 치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필요한 것만 뺏어 쓴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콜리오시스는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다치고 나서는 완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기능보다는 약간 미간이겠죠. 이제 미간상 이제 예뻐 보이니까는 그렇게 교정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축구 선수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힙플렉서를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펠빅을 만들어 놓으면 선수의 기량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듯이, 그런 분들은 필라테스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무조건 몸이 정렬이 바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어때요? 해봤으니까 네. 뭐가 좋았어요? 저는 사실 엄청 무시했거든요. 처음에는 30분만 해도 사실 땀이 엄청 많이 날 정도로 운동 강도는 엄청 높고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어떤 뭐 펑셔널적인 다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이 동작을 수행한다는 거에 좀 포커싱을 했다면, 여기서는 내가 이 동작을 잘 하기 위한 포커싱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계속 좋아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서, 어떤 동작들을 많이 했다면 필라테스 동작들을 통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워밍업이나 쿨다운 정도, 또는 이제 아까 뭐 좀 교정이 필요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낮은 레벨의 운동이 좀 필요하다, 좀 어떤 스프링을 통한 보조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은 필라테스가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스트렝스닝으로 스프링을 쓴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많이 쓰지만 저는 보조의 역할로 스프링을 좀 많이 써는 걸 배워가지고 그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스프링으로 보조를 하는. 운동은 약간 밸런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운동 막 헬스를 아니면은 뭐 크로스핏이든 아니면 뭐 유도든 뭐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런 필라테스는 약간 다른 컨셉이거든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저의 예전에 스승님도 교수님도 필라테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하면서 뭐 밑에 이제 병원에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은 필라테스를 꼭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배워볼까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밸런싱을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너무 이제 매몰되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이게 필라테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맞지만 실제로 근데 미국에서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어 자체 오버 타이팅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외래에서도 이제 그 요가 선생님, 필라테스 하다가 허리 아파서 선생님인데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코어 오버 타이팅, 그 안에서 밸런싱이 좀 무너진 거죠. 스트레칭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코어라는 게 재밌어요. 이게 다이프람도 있고 TA도 있고 멀티필더스 있고 펠빅 플로어 이렇게 총 육각형의 이제 그 우리가 타겟하는 그 머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하는 그 머슬이 뭐 이게 핵심은 저는 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능성 운동 다 타겟이 다 다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코어를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스트렝스닝을 같이 끌고 가는 그걸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제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걸 잘 끌고 간다면. 근데 그거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버 타이트닝까지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오히려 허리의 요추에는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